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가 볼게요. 결혼보다 동거 장년 윤진 커플인데 이 장면은 지난 시간에 굉장히 행복하게 잠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다음날 아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좀 안 좋죠. 처음에 인터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회차에서는 각자 조부모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말은 저희들끼리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윤진 씨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우리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자. 서로 지금 찜찜하잖아. 이러면서. 어젯밤에 분명히 풀리지 않은 얘기가 있고 윤진 씨는 그 화가 나는 상황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실은 어제 했던 얘기가 지금 뭐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장년 씨가 표현 같은 게 상대가 나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 배랑 배꼽을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먼저 내밀면서 상대한테 바디 프로필은 그런 거다라고 규정하고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것부터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일종의 그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장년 씨가 굉장히 어떤 그런 센 워딩이 많이 나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워딩에 윤진 씨는 굉장히 상처받고 그거를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끝난 그리고 윤진 씨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봅시다. 자세히 더. 장년 씨가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젯밤에 우리 이렇게 길게 가져가지 말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윤진 씨는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거를 빨리 풀고 넘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전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진 씨는 이런 싸우거나 그런 갈등의 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는 거. 윤진 씨는 자기는 내가 100%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전날 밤과는 포지션이 지금 바뀐 걸 거예요. 윤진 씨는 전날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윤진 씨도 어느 정도 이런 싸움이나 이런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장년 씨는 전형적인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진 씨는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한다고 한들 장년 씨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고 나는 그냥 잘못한 사람으로 규정되고 그런 것들이 윤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억울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윤진 씨는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다. 그래서 그냥 져주겠다는 거다. 그래서 장년 씨가 이제 나는 윤진이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윤진이가 나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었고 내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들을 많이 뱉었어. 윤진 씨가 내가 욕을 했어 뭐를 했어 나 발버둥 친 거밖에 없어 여보한테. 그러니까 윤진 씨는 자기의 이건 결백함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어쨌든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걸 알리고 싶어서 발버둥 쳤다라는 게 윤진 씨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뭐 지친다고 지겹다고 했던 말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전날 뭐 이 싸움을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우리가 계속 다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 다르니까 어느 수준을 넘어가야 지겨운 거냐 그거를 우리가 정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서로가 이런 말을 맞춰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지적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런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이 지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괜찮지.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소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휴지가 다 떨어졌을 때 안 걸어놔? 그러면 이거 휴지 떨어졌어 걸어놔. 다음엔 떨어진 사람이 걸어놔야지. 얘기해요. 또 그래.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을 해서 안 되는 극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가 진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따끔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구구절절 계속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죠. 지금 윤진 씨가 정확히 잘못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만한 일도 아닌 거지. 이거는 지금 바디 프로필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년 씨가 가진 상처와 두려움이 강화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년 씨는 내 마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상처와 두려움을 상대한테 걸리기도 싫고 스스로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처와 두려움이 올라와. 내가 마음이 불편해. 예를 들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 그럼 뭐예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이성은 상대가 그렇게까지도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지겹다? 뭐 그런 표현들을 더 과장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의 본질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봐 생겨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도망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을 스스로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상대가 지쳐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장년 씨도 자기가 이렇게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차분한 말을 하고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모습을 계속 표출을 하면서 해소되지 않은 자신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상대한테 보이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이게 제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윤진 씨가 그런 장년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윤진 씨는 당장 내가 억울하고 내가 억울한데 지금 저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윤진 씨는 꼭 이거랑 똑같진 않았어도 이런 비슷한 상처가 윤진 씨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신을 비난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을 거라고, 윤진 씨도. 그리고 장년 씨가 아무리 이렇게 차분한 태도로 말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계속 주입이 돼.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거라고 계속 주입이 되고 있으면 내가 그걸 어느 순간 약간 인정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하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끝내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진짜 그런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를 반박하고 싶어. 어떻게든 이걸 해명하고 싶어. 그게 지금 윤진 씨가 말하는 발버둥의 표현이죠. 발버둥이라는 표현. 근데 어쩌면 윤진 씨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 행동도 잘못됐다며 나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해 진짜. 근데 이제 여기서 장년 씨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각색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과 사실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윤진 씨가 이제 다시 얘기해볼까? SNS 이야기? 우리 어제 너무 좋았지. 근데 잠들기 전에 다툼이 시작이 됐어. 갑자기 내 핸드폰 좀 보자며, 아이고 어제 저녁에 그 마지막 장면은 뭐 새끼 하나 만들까 그렇게 다정한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보자고 했군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근데 저 부분이, 장년 씨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른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순간순간 연기하고 그런 모습을 하지만 평소에는 항상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 SNS에 대한 그 걱정이랑 다른 사람한테 DM 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랑 연락하고 자기가 2순위로 밀리고 자기가 버려질 거라는 그런 걱정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틈틈이 하고 있던 거지.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 좀 보자고 했을 거예요. 뭐 그게 잘했고 못했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원리에 의해서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년 씨가 잘못됐어요. 팩트 정정을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핸드폰을 보다가 요즘에는 좋은 제안이 없는지 궁금해서, 그러면서 윤진 씨가 그 부분 또 싸울래? 이러면서 장년 씨가 이제 웃으면서 얼마든지라고 하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웃음을 웃는 그 표정이 나오죠. 살짝 그 미소에서 화난 표정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표정은 화고 웃음을 잠깐 입힌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든지라고 하는 거는 나는 떳떳하고 나는 옳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스스로 믿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방금 말했던 그 제안이라는 것도, 물론 장년 씨는 협찬 제안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이라는 게 지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협찬이라는 거는, 그 제안이라는 그냥 우리 한번 만나보실래요?라도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접근이었네요. 윤지 씨가 여보가 나한테 남자들한테 DM 오는 거 아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여보의 말투가 DM 온 거 한번 보자. 말투 자체가 달랐다. 그러니까 방금 그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 제안이라는 것도, 지금 장녀님은 이걸 협찬 제안, 어떤 사업적인 얘기, 너의 사업이 어떻게 잘 돌아가나 궁금하다 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지금 스스로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날에 윤진 씨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그 다른 남성에 대한 존재, 그거에 대한 걱정,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윤진 씨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아니야. 혼자 받고 있는 거지. 바디 프로필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해서 상실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내가 고통스럽다는 건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진 씨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무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공격을 하는 거지. 근데 윤진 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이게 뭐야. 갑자기 잘 자고 뭐 새끼 하나 만들자더니 갑자기 뭐 다른 남자 DM을 왜 보자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장년 씨와 오래 사귀게 됐을 때 계속해서 장년 씨가 애착이 회복되는 그 과정, 그걸 거치기 전에는 계속해서 반복될 일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는 이제 이게 해소될 수가 없어요. 바디 프로필 다 내리고 장년 씨가 하자는 대로 해도 완성되지 않아. 장년 씨의 그 바라는 그 퍼즐에 내가 그 완성된 모습으로 여기 맞추는 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거는 장년 씨의 딜레마예요. 장년 씨는 인기도 많고 외모도 이쁘고 사회생활도 멋지게 하는 사람을 원하면서 그거에 부과된 그 사람의 다른 특성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애초에 그냥 좀 집에만 있고 그냥 사회성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장년 씨가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년 씨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딜레마죠. 근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내가 받은 고통을 상대가 공격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상대를 공격하고 그 공격 과정에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나는 공격을 안 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공격을 하고 상대는 그걸 공격이라고 느끼니까 거기서 나한테 해명을 하려고 하고 어떤 좀 공격적인 말이 나오면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모아서 네가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 라고 말을 돌려버리는 그런 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동거녀는 동거남에 대해 협찬에 대해 물어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왜냐면 제안이라는 표현은 협찬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협찬 좀 들어오는 거 없어? 라고 물어봐야지. 근데 장현 씨는 그 협찬이라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요즘 좋은 제안이 없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레 남자 DM이지 않냐. 근데 이거는 장현 씨가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나 당신 그거 남자들 DM 올까봐 나 불안해 죽겠어.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당신이 사업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방해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자꾸 불안한데 우리 뭐 그냥 차라리 그냥 서로 오픈할까? 그냥 차라리 당신도 혹시 나 뭐 불안하거나 이렇게 DM 오는 걱정되면 다 봐.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걱정되면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자기가 두려움과 그런 욕망에 대해서 확실히 드러내고 그거를 그냥 상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함께 합의해보자 이렇게 되면 됐는데 그거를 굉장히 중의적으로 하면서 나는 윤진 씨를 그렇게 막 사회생활 못하게 하고 남자들 DM 오는 거 가지고 막 질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냥 사회생활 가지고 물어본 건데 네가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 아니면 이거를 진짜 신경을 끄든가 신경을 끄려고 노력을 해보던가 아니면 내가 못 끄겠으면 차라리 그분을 그냥 드러내놓고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나 너무 힘들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말하든가. 근데 지금 장현 씨는 이 자기가 가진 이 본질적인 감정을 외면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멋있는 모습이 자기 생각에서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항상 차분하게 말하고 대화로 이렇게 갈등 상황을 잘 풀어나가고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 때 어떤 나는 선을 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상대는 그러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자꾸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어른스럽지 않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장현 씨가. 지난 밤에 윤진 씨 핸드폰으로 알림음이 오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밤에 누가 그렇게 연락이 올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윤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장녀님이 제 핸드폰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SNS에 DM을 확인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에게 DM이 온 걸 보고 저는 답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남자의 신청을 수락했냐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걸었죠. 근데 장녀님 사실 저는 그걸 까서 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좋은 제안이 왔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핑계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차라리 그냥 남자한테 DM 와서 기분 나빴어. 네가 답장 안 했어도 나 이거 보는 거 자꾸 나는 괜히 비교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싫어 질투나. 우리 온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윤진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걱정을 할 거거든. 같이 제안할 거거든. 그건 너무 심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분명히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사업적으로 좋은 제안이 왔냐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 혼자 지금 윤진 씨 혼자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물론 이게 장년 씨가 스스로가 보여주고 싶은 어른스럽고 멋진 모습에는 타당하지.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장년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추구하는 우아한 모습의 존재로서냐 아니면 내가 가진 욕망과 두려움을 이해하면서 나를 서로가 어떻게 보면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얻는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실은 후자가 돼야죠. 이제는 후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팀 바깥의 일에서는 뭐 우아함을 추구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건 나는 이 협찬 쪽에 협찬의 의미로 좋은 제안이 왔냐라고 했는데 윤진 씨가 좀 발끈하면서 너무 이성 쪽으로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 감정이 섞인 얘기들이 나왔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실은 다락방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장년 씨도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한 거고 장년 씨가 이제 우리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 안 좋을 때는 그것들이 신경 쓰이는 요소가 되고 내 여자한테 다른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끼를 계속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윤진 씨가 저렇게 지금 반발심이 올라오기 전에 저렇게 그냥 차라리 표현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윤진 씨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아니면 나를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풀어나가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발을 양보하거나 이제 그런 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강하게 이렇게 찍어 누르고 중의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상대가 실은 제대로 반응을 했음에도 이 상대의 문제다는 식으로 풀어나가버리면 이게 아예 이 사람을 내 말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그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약 상대가 변했을 때 그건 장년 씨가 매력을 느끼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딜레마지. 장년 씨의 이 우아함, 욕망과 두려움을 우아함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상대가 만약 그걸 수용했을 때 장현 씨는 그 사람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상대가 또 수용을 안 한다. 그럼 장현 씨는 또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이게 장현 씨가 가진 딜레마거든요. 이거를 빨리 이겨내야 돼요. 어느 쪽 방향으로든. 그래서 윤진 씨가 나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DM 오는 거 다 그냥 받을 뿐이다. 저는 뭐 DM 몇 장이 안 와가지고 뭐 부럽네요. 그리고 잘 보지도 않아. DM 신경을 안 써 나는. 비밀번호 다 오픈했잖아. 언제든지 보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기 계정에 비밀번호를 다 오픈했다는 거는 되게 믿을 만한 거잖아요.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속여? 아 속일 방법이 있나? 다른 가계정을 또 만들 수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수고로움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윤진 씨, 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뭐 미리 이렇게 가계정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배신할 계획을 지금 만난 지 뭐 몇 달인데 세울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아. 근데 욕망과 두려움은 원래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욕망과 두려움을 이성으로 바라봐야 돼. 얘네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다가 실리를 다 놓쳐버린다고요. 지금 장현 씨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렸잖아요. 이게 결국 실리를 놓치는 거예요. 내 두려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이 아닌 것, 뭐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그런 부분들, 이 퍼즐에 이 사람을 딱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진을 완성하는 것, 그게 너무 강하니까 실제로 실리는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 사람이 나를 더 신뢰하고 나도 이 사람을 신뢰하면서 나도 좀 더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 물론 뭐 나중에 모르죠. 더 좋은 사람 서로가 만나겠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상황에서의 실리인데 그거를 지금 보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인다고요. 내가 일단 화가 나면 내가 잃는 게 있어도 상대한테 이 화를 또 표출해야 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난감하고 창피해도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욕망과 두려움은 실리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어쨌건 윤진 씨는 비밀번호를 다 오픈했고 떳떳하니까 그런 거다. 여기에 대해 저는 뭐 장현 씨가 말을 못하죠. 바디 프로필을 찍은 프로필이 올려져 있는 남자분이 나한테 마팔해도 될까요? 라고 온 거? 답변한 거 하나도 없이 수락하기를 눌렀을 뿐이야. 제가 실은 인스타 이 문화를 잘 모르거든요. 메시지가 이렇게 오면 그 팔로우도 하고 수락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뭐 이렇게 친분의 표시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이걸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사진을 올리면 하트를 눌러줘야 되나? 근데 또 제가 뭐 인스타를 들어가서 보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될까 말까니까 사진도 뭐 거의 요즘에 좀 자주 올리려고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고민만 하고 있는 거지 뭐. 나 같은 인간들이 제일 문제야. 이 게을러가지고 뭔가 제대로 하지 않는. 빨리 할 거면 빨리 해야지. 지금 근데 저 수락하기라는 거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또 지금 뭐 보낸 입장에서는 수락하기는 누르는 것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디 매점 같은 데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에서 그 정도 예의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애니팡 하트를 여직원이 내 남편에게 애니팡 하트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난리 났던 막 그런 사연을 봤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애니팡 하트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많이 주고받았던 시대니까 이게 하트여서 좀 그랬던 거지. 약간 그 애니팡 하트보다 지금 이 답변하기 수락은 덜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 내가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밀번호까지 오픈하고 답변한 거 없이 수락하기, 이게 내가 다 봤는데도 그 정도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나 언제 수락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정말로. 이게 오래된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 일도 아닌가 봐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다른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윤진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떳떳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푸는 과정에서 대처법 잘못된 거 알아. 너무 답답해서 지겹다는 말을 한 것뿐이고 짜증난다고 얘기한 거?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지겹다와 짜증난다라고 말을 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현 씨는 장현 씨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노력보다도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스스로 들여다봐야 돼.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함이고 그 주장의 원인에는 장현 씨가 가진 두려움이라고요. 결국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지. 근데 윤진 씨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자꾸 나만 나쁜 사람 되고 내가 자꾸 미안해라고 하고 뭔가 이걸 끝내고 싶은데 끝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겹고 짜증났겠죠. 그래서 알았어. 수락하기 앞으로 안 할게 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계속 뭐라고 했어?
아니 여보는 싸움의 대처법이 달라. 계속 얘기했지. 계속 얘기했어. 너무 답답해서 혼자 발버둥 친 거야. 내가 자기한테 폭력을 했어? 뭐를 했어? 욕을 했어 내가? 그럼 장년 씨가 실은 이 상황 자체에서는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어 라고 합니다. 잘 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진 씨가 저희가 다투게 되면 푸는 방식이 서로 다르거든요. 장년님은 계속 빨리 풀어야 우리가 풀어야 우리 사이가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지금 윤진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년 씨는 빠르게 풀어야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걸 상대가 받아들여야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년 씨가 굉장히 자기가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에요. 그런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못 바꾼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갈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도망가 버리려고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대화를 내가 자꾸 회피하는 바람에 상대가 도망갔다는 생각, 상대가 나를 떠났다는 생각, 내가 또 버려졌다는 생각, 내가 문제에서 자꾸 회피해버렸구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대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년 씨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실은 그 본질은 내가 마음을 드러내놓고 상대의 마음하고 그 본질을 갖고 연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일반 매점에 간 게 아니라 어디면 등산 갔다 내려오는 길 막 목말라 죽겠는 사람이에요. 사이다 있냐고 물어봤어. 사이다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콜라가 있는데도 사이다가 없으니까. 사이다는 수단이잖아요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본질이잖아. 이 상점도 사이다가 없다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건을 팔아서 어쨌든 돈을 버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장년 씨는 그 수단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 본 내면의 진실을 자기가 직면해서 상대에게 그거를 내보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 말을 또 아예 안 하냐? 아예 안 하지도 않아. 상대가 막 화나고 이렇게 뭔가 계속 경쟁하고 어떤 논쟁이 이어지고 내가 더 이상 말을 갈 말이 없을 때 그걸 또 드러내. 그러니까 그걸 말할 거면 왜 굳이 상대의 반발심을 올린 다음에 그 말을 하냐고. 차라리 약해 보이면 어때요? 약한 걸. 약한 부분은 좀 드러내면 어때? 사람이 뭐 그런 욕망이나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나? 뭐 있을 수 있지. 나약함이 있을 수 있지. 내가 그런 사람인걸. 그래서 이겨내려고 애는 써볼게. 근데 나 진짜 힘들다. 근데 윤진 씨처럼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다 까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 아니 물론 뭐 상대가 이렇게 원한다면 다 까주겠죠. 뭐 근데 이걸 요구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기고. 근데 저렇게까지 상처를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이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뭐 오픈할 수 있지. 솔직히 그 정도면 윤진 씨 입장에서는 진짜 더 이상 해줄 게 없잖아.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미 그 수락을 다시 거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뭐 DM 보내가지고 막 욕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왜 나한테 수락 이거 보냈나요? 이런 늑대 같은 사람 막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윤진 씨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계속해서 비난이 와. 비난이라, 장년 씨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거의 어떤 교정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계속 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그래서 어떻게 상대가 싸우기 싫으니까 상대가 맞다. 그래, 미안해. 근데 내가 뭘 해도 또 혼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게 돼, 사람이. 내가 뭘 해도 나는 혼나는 거나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윤진 씨가 그냥 숙이고 그냥 알았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이러면 윤진 씨는 무기력해지고 장년 씨는 어느 순간, 얘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나의 이런 럭셔리 라이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실망해버린다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근데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윤진 씨는 장년 씨는 나에게 그렇게 빨리 얘기하고 풀어서 넘어가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나는 자꾸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치는 면이 있거든요. 당연하지. 내 내면의 소리를 안 들어주고 이 사람은 내면의 소리를 꺼내지 않고 겉도는 얘기만 계속 하면서 그 겉도는 얘기에서 잘못된 부분만 또 찝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니 나는 계속 말조심을 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될 방안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방안을 제시해도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된 걸. 윤진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계속해서 그 수렁에 빠져들지. 윤진 씨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회적인 협상이고 그런 상황이면 서로가 단어 하나하나 조심해 가면서 뭔가 협의를 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가족이 일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단어 하나하나 조심해 가면서 하냐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잠들기도 해요, 사실. 밤에 얘기하다가 또 졸기까지 했구나. 그 정도로 얘기를 계속 했군요. 그러다 보니 장년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윤진 씨가 운전해서 온 입장 아니었어요? 이거? 그러면 좀 이해를 해주지. 근데 싸우다가 졸고 있는 상대를 보면 되게 화는 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래 됐다 내일 얘기하자 이게 보통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이미 이 사람이 잠을 못 이기고 있는 걸 뭐 거기서 더 얘기한다를 뭐해. 야 정신 멀쩡해지면 얘기하자. 이게 맞지. 내가 지금 내 기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 목적으로 하는 거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윤진 씨는 이제 저는 하루가 좀 지나면 내가 먼저 풀 수도 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윤진 씨는 좀 시간을 갖고 혼자 생각하게 하면 그 답이 좀 나온다는. 그러니까 윤진 씨는 조금 덜하긴 한데 조금 이런 시간이 좀 걸리고 약간 회피적 성향이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야. 근데 심하진 않아. 이런 어떤 기질적인 건 다 조금씩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물론 이혼이나 이런 상처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혼란한 시기를 겪었겠죠.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이런 기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불안정 애착에서 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것도 실은 닮은 사람이에요. 아이들 나이나 뭐 이런 이혼한 경험 이런 것들 떠나서도 그것조차도 실은 닮은 사람이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본질적인 생각을 못하니 이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버리죠. 실제로 충돌을 했고 화해의 속도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해의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유진 씨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년 씨는 그 부분에서 타협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년 씨 입장에서는 마치 그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 푼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내가 받은 상처를 그냥 토로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또 쌓여. 그러면 또 토로해. 그래서 이거는 화해가 아니거든요. 싸움이 아니야. 장년 씨는 내가 받은 상처를 상대한테 계속 토로하는 것을 반복할 거고 윤진 씨는 이 사람에게 내가 또 어떤 상처를 줬구나. 괜히 혼자 또 가해자가 돼가지고 힘들어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화해 속도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장년 씨가 처음에는 SNS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됐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윤진 씨가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한숨을 쉬고 발을 구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자기가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지 뭐. SNS로 연락이 오는 거 가지고 내가 비밀번호까지 다 깠으면 내가 연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내 의지지만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은 내 의지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 비밀번호 깠으면 그 이상 뭘 할 수 있지? 아니면 그냥 나처럼 그냥 인스타 같은 거 원래 안 하는 그런 사람 만나지. 여자임처럼. 장준 씨가 보기에 그런 사람은 매력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윤진 씨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에 실망했다고 하는데 지금 장년 씨는 오히려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감사해.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장년 씨에 대해서 반박하고 더 차분한 모습으로 장년 씨를 지적해서 장년 씨의 이 걱정과 불안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해냈잖아요. 장년 씨는 답답해요. 왜냐면 자신은 계속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가 잘못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여기에서 윤진 씨가 제대로 말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장년 씨의 무의식은 윤진 씨의 이런 한숨이나 발을 구르고 짜증난다, 뭐 지쳤다, 지겹다 이런 말들이 장년 씨의 무의식은 땡큐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은 실망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은 오케이 걸렸어 이거예요. 근데 어쨌건 장년 씨는 이런 식의 표현을 들으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네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나도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되게 차분하게 말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가 풀어줘라거든요. 근데 지금 장년 씨가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자기 몫이에요. 성인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걸 내가 푸는 거야. 상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끊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잘못을 만약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람을 교육해야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부분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가 풀어줘? 이건 안 돼. 이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행동이겠죠. 자식이 싫은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부부간에도 기분이 안 좋으면 서로가 풀어줄 수도 있고 하지. 하지만 그게 의무적인 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는 상대도 기분이 안 좋을 거거든. 그래서 기분보다 우선하는 거는 장년 씨가 좋아하는 대화잖아요. 그래 대화가 우선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서로가 마음을 알아야지. 그리고 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가해자가 존재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서로가 가해자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지금 장년 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이 기분이 안 좋은 걸 다 상대에게 떠넘기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나의 얘기를 좀 들어줘. 내 기분 좀 풀어줘. 그거는 뭐 부부간 할 수 있죠. 사는 사람끼리 할 수 있지. 근데 네가 내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했잖아. 네 기분은 됐고 일단 내 기분부터 좀 풀어달라니까 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지. 그것보다 먼저 해결할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시간을 좀 갖고 얘기를 하던가. 근데 윤진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면서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의 기분을 위로해주지 않고 방치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게 내가 너무 장년 씨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년 씨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나의 기분을 몰라주고 나를 방치했던 부모의 기억이 굉장히 상처와 두려움으로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 반복되는 것처럼 느낄 때 실제로 반복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윤진 씨는 장년 씨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어제부터 지금 아침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상황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 방치가 아니잖아요. 어쨌건 말을 했고 발을 동동 구를지언정 방치하지 않았지. 어쨌건 해결하고 싶었고 나를 해명하고 싶었고 방법을 찾으려고 비밀번호까지 다 깠어. 그러면 방치가 아니야. 그런데 장년 씨가 느끼기에는 내가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또 방치된다는 두려움. 그게 이 상황이 지금 장년 씨가 몇 살이죠? 한 40이라고 칩시다. 40의 장년
느끼기에 2살 때 겪었던 일을 지금도 또 겪고 있는 거야. 그때 이미 내가 맞아서 아픈 데를 지금 또 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스쳐도 벌써 아픈 거예요. 그게 지금 장년 씨의 반응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장년 씨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서로 맞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실은 됐잖아요. SNS로 연락 오는 거 그걸 갖고 문제를 삼으면 SNS 비밀번호 네가 다 봐, 네가 관리해. 관리는 아니어도 보고 싶을 때 봐. 그러면 실은 문제 해결이긴 하죠. 근데 이게 본질적인, 애초에 그게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장현 씨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진 씨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어? 가 되는 거고. 해결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갈등이 빚어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현 씨가 제대로 상대에게 드러내질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윤진아, 우리 솔직해집시다. 대화를 피한 건 나입니까? 그대입니까? 아니, 대화를 피한 거는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대화를 자기가 피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기억이 돼서 자기는 굉장히 대화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장현 씨는 그걸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 그런데 그렇다고 윤진 씨가 이렇게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나중에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들고 와도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해하면서 그 감정이 격해진 순간을 피하고 싶은 건,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는 그 감정이 차분해졌을 때 얘기하는 것, 그건 되게 현명한 태도예요. 제일 좋은 건 감정을 어떻게 보면 내가 조절하는 거지. 여기서도 윤진 씨가 되게 차분하고 솔직하게 나라고 얘기해요. 왜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윤진 씨가 어제 저녁에 대화를 하다가 안 하겠다고 그만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솔직히 너무 피곤했거든. 장현 씨가 그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윤진 씨는 내가 안 하겠다고 수락 안 받겠다고 했잖아. 근데 장현 씨는 그 대화가 나오는 데 있어서 윤진이가 엄청 성질을 내고 나한테 별거 아닌 듯이 얘기했지만 집착이 심해. 그리고 지겨워, 질려. 이제 너 질려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 큰 상처가 되었고,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됐다.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 나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장현 씨는 이미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커지는 면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 커진 그 상처에 타당한 상대가 가해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선명하게 드러내고 서로가 분명히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윤진 씨가 그럼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풀리는 상황이었어? 어떻게 해도 안 풀리는 상황이었어. 장현 씨가 아니야 윤진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지. 윤진 씨의 사과가 문제가 아니었지. 장현 씨가 가진 마음의 취약함이 문제였지. 근데 장현 씨는 자꾸 이거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문제 해결 방식, 성숙한 해결 방식은 지금 그 껍질만 입은 거야. 그 옷만 입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패셔니스타라고 하죠. 이 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부분은 상대가 가진 욕망, 니즈, 두려움, 이것들과 내 거를 드러내서 서로가 그 부분을 조율하는 건데, 지금 장현 씨는 그 옷만 입었어. 멋진 그 문제 해결 방식의 옷만 딱 입고 본질이 안 바뀌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우아한 삶을 추구하지만 아직 본질은 우아하지 않은 상태의 장현 씨를 대변하고 있죠. 용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련된 용어를 추구하고 싶어서 그런 용어들을 빌어다 쓰지만, 그런 용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 이게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순간순간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해결 방식도 태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방식, 그 프로세스를 지금 놓치고 있다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차분한 태도로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내 상처를 토로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골마 터질 때, 그래서 윤진 씨가 여기서 해결을 하려면 하면서 뭔가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장현 씨가 말 좀 할게 이러면서, 근데 윤진 씨가 또 바로 미안해라고. 이런 걸 보면 윤진 씨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어쨌든 양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영상에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장현 씨가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고 한숨 쉬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물론 윤진 씨가 여기에서도 더 현명하게 태도를 취할 또 있었지. 근데 그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처음에 장현 씨와 만나지 않았죠. 그게 장현 씨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장현 씨는 내가 어떤 부분이 섭섭한지 얘기하는데 한숨 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많이 상처받았지만 내가 어떻게든 빨리 풀어보려고 나 좀 위로해줘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치부하고, 근데 위로해줘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치부했다는 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얘기지, 상처는 왜 자기만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 바디 프로필을 예를 들어서 배랑 배꼽 내민다, 그 말도 실은 어떤 사람은 그 말에도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이었는데도 윤진 씨는 그래 이 사람이 걱정하는구나 생각하면 넘어가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상처는 윤진 씨도 받았을 수도 있지. 장현 씨가 그래서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건 이 부분은 차라리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상처를 토로하는 거거든. 근데 그 부분을 아예 내가
내가 상처를 위로받고 싶다는 말이 먼저 나오면 내가 약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대의 말을 맞고 나 말 좀 하자 이러고 너는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게 나온 다음에서야 자기 솔직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냐고. 내가 그 포지션을 만들고 그리고 나의 그런 이미지 세팅이 먼저 여버리니까 이렇게 실리적인 실제로 본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뒤로 밀려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는 거죠. 이게 윤진 씨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또 장현 씨는 이게 우리가 이미 4차례가 있었던 일이야. 저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윤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었지. 그래서 있지. 윤진 씨가 있다고 했어요. 난 제깍제깍 풀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근데 윤진 씨가 그거는 여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야. 근데 윤진이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윤진 씨는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과했다. 장현 씨는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언제 사과를 했지? 그러니까 윤진 씨는 그날 우리가 얘기하다가 사과했지. 근데 장현 씨는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의 하루 정도 두고 얘기했지. 근데 지금 벌써 상황이 말렸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윤진 씨가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잘못됐음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장현 씨의 이 화려한 언변에 잘못했을 때 사과하지 않은 사람 프레임으로 또 가고 있다고 지금. 하루 있다가 사과했고. 아니 그거는 하루 있다가 사과를 한 거는 하루 있다가라도 한 거지. 그거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쨌건 사과를 했잖아요. 하루가 걸렸든 내가 뭐 1년이 걸렸어 2년이 걸렸어. 그리고 그 사과를 할 만큼 잘못한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그렇게 그 시간이 조급해?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당장 사과를 바란다는 건 그냥 네가 사과를 듣고 위로받기 위함인데 대화를 위로받기 위해서 해? 대화를 왜 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다며? 그러면 내가 사과를 제대로 해야 내가 본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루가 걸렸던 거야. 근데 오늘은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 다시 말해봐. 그래서 쭉 얘기하잖아 장현 씨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프레임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현 씨의 프레임이 말렸어. 하루가 지나서 사과한 것이 다시 얘기가 언급되면서 윤진 씨는 사과를 잘 안 하는 사람처럼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과를 잘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잘못하는 사람이야. 사과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도 사과를 잘 안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 자주 잘못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말렸어. 그러면서 장현 씨가 맞지? 그래서 윤진 씨가 장현 씨가 그게 잘못됐다고. 윤진 씨가 나도 노력을 하겠다고 바로바로 풀려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싸우고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문제 해결 방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가고 장현 씨는 잘못한 것을 사과한다.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그 의무를 네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어떤 그 연인 간의 의무를 네가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윤진 씨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지금 옳다는 것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을 상대가 받아들이게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받은 이 상처의 가해자임을 스스로도 그리고 상대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 과정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결국 그냥 내가 받은 상처를 타당하게 만들 뿐이에요. 장현 씨가 이제 본인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지겹다니 지긋지긋하다니. 근데 윤지 씨는 목소리를 높였잖아 그대가. 근데 장현 씨는 그거는 본인 느끼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윤진 씨는 윤진 씨대로 원래 다정했던 장현 씨의 모습이 아니니 거기에 대해서도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윤진 씨나 장현 씨나 다 지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취약해요. 어떤 그런 상대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가진 두려움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윤진 씨는 윤진 씨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한숨을 쉬고 또 센 말이 나갔겠지. 어쨌건 장현 씨도 그건 뭐 사람 느끼기 나름이다. 본인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본인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각색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데 사실 힘들긴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혼 소송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실은 장현 씨가 말이 너무 심하거든. 그러니까 지겹다, 짜증나 이거 말보다 우리 지금 이혼 소송하는 것 같아 이 말은 굉장히 심한 말이죠. 보통의 부부들은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심하게 느끼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윤진 씨가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전날 얘기를 할 때도 나는 이혼을 해본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 안 했거든. 나는 결혼을 해본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혼을 언급하는 거를 스스로도 되게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혼에다가 소송까지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실은 가장 심한 말이지. 상대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지. 근데 그걸 장현 씨가 모르냐? 알죠. 그런 말을 통해서 상대가 자극을 받고 더 내 말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서 하는 말이죠.
건강한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죠, 실은. 합니다. 내가 너무 못 볼 꼴을 보는 것 같아, 지금도. 윤진 씨가 그래서 어제도 실망했다며. 윤진 씨는 자기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슬픈 마음이, 상처가 좀 있나 봐요. 나 역시도 실망했어, 자기한테. 너무 집착이 심한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것보다. 근데 저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이죠. 내가 잘못했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상대가 공격하는 그 말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것보다 더 먼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줘. 내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볼게. 이게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DM이 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지.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물론 이것도 어쨌건 뒤에서 해명을 해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DM 오는 거? 남자들한테 오는 거 다 싫겠네, 그러면? 내가 보낸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니까요? 바디 프로필이 아니어도 SNS나 이런 걸 얼마든지 DM이 올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인스타를 한다면.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근데 물론 이건 윤진 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을 했죠. 윤진 씨가 이제 윤진아. 본인이 가만히 있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자들이 계속 추파 뭐 이쁘네요, 섹시하네요, 엉덩이가 이쁘네요 이렇게 막 온다고 쳐. 왜 이렇게 엉덩이에 집착하지? 나는 내 여자의 몸을 다른 남자들이 평가하고 보고 추파를 던지는 것이 윤진 씨가 싫은 건 알겠어. 근데 장윤 씨가 이제 자기가 말할 명분을 또 찾았으니까 대충 얘기를 하고 싶어하죠. 조금만 얘기할게. 싫은 건 알겠어. 오케이, 고마워. 근데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좋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다고. 말 그대로 DM을 통해서 그대가 환승연애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대가 이전에 말했다시피 환승연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잖아. 나는 환승연애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이 관계가 흔들흔들해졌을 때 다른 좋은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환승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게 나의 불안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불안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사귀던 사람이 환승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건 한둘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나는 사람을 못 믿는다? 그거는 내 성향이지.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 겪었던, 나는 이런 일을 연애할 때 그게 태어날 때부터 겪었던 그 부모와 나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성인이 돼서 겪은 그런 어떤 문제가 10년이 지나서 지금의 나한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 그거는 내 문제예요. 내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 거기에 맞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성향을 강화했거나 그 성향의 명분을 찾은 거지. 전 여자친구들이 뭐 환승연애를 했고 뭐 나랑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연락을 나누고 있고 이제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년 씨의 딜레마입니다. 장년 씨 같은 유혹 방식으로는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런 분위기 좋은 말을 더 좋아하는, 이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는 우아한 패셔니스타들을 선호하는, 우리 윤진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자녀들도 얽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더 다가올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쨌건 패셔니스타를 선호하기 때문에 패션은 항상 더 뛰어난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거는 실은 장년 씨가 외부의 탓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내 탓이야. 어떤 일이 반복되면 그건 내 문제예요. 물론 온전히 다 내 문제는 아니지. 그건 뭐 내가 운이 없던 것도 있고, 어쨌건 그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상대가 당연히 1차적으로는 문제지만, 그런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건 내가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어떠한 나의 속성이 존재하는 걸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은 이성관계가 깨끗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다. 아니 뭐 윤지 씨는 뭐 이성관계가 더러워? 관리 안 돼? 아유, 이 비밀번호까지 다 까는 사람 정도면 이성관계 굉장히 깨끗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8살 아들을 저렇게 성실하게 키우는 사람이면 이성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복잡할까요? 모르겠네.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장현 씨와 윤지 씨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물론 환승할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만나다가 다른 사람으로 환승했다? 잘 가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를 보여줘서 아주 땡큐지. 내가 그걸 모르고 이 사람과 관계가 계속됐다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의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장년 씨는 그런 추파가 올 수 있는 미끼 상품을 주지 말라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윤진 씨가 그거를 통해서 나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이게 미끼 상품이라는 게 추파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라면, 뭐 미끼 상품은 프로모션이잖아요. 인스타를 통해서 바디 프로필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뭐 어떤 말을 해도 윤진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에서 실은 다 어떤 논리든 다 실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파를 던지면 거기서 영식 씨가 그 사람한테 저 윤진 씨 남편입니다. 아이와 함께 보면서 답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답장합니다. 저희 행복한 가정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면 되잖아. 물론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아니 얼마든지 지금
장현 씨가 모든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들은 애초에 그러니까 윤진 씨가 다 잘못하지 않은 게 돼버렸어. 비밀번호를 다 오픈한다는 걸로. 이 뒤로 지금 장현 씨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았다로 갔었고 그 뒤로는 나와 대화하다가 그렇게 안 좋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이제 윤진 씨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수그리고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루 지나서 했다. 이런 걸로 프레임이 되면서 다시 또 수락했는데 이유도 몰랐다. 뭐 그 남자들에게 추파를 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또 언급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나왔으면 아니 비밀번호 깠는데 뭐 네가 봐. 네가 봐. 나는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봐. 보라니까? 이렇게 그냥 반응하면 됐었어. 근데 윤진 씨도 너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장윤 씨가 아무리 말해도 그래서 뭐 보라니까? 모르겠네. 아이고 알아서 해. 봐. 네가 답장 보내. 물론 여기서는 뭐 너라고 하면 안 되죠. 장현 씨가 답장 보내요. 우리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낼까요? 그래 맘대로 해요. 원래 이렇게 해버리면 뭐 상처받을 게 뭐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장현 씨가 답답해. 내가 지금 받은 상처가 이 가해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런 태도를 또 가해자라고 만들 거예요. 왜 그렇게 무심하게 말해? 어떻게 그렇게 관심 없게 말할 수 있어?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지. 인스타 비밀번호 줬는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 비밀번호 주는 사람이 어딨어? 바로 반박 가능. 여기서 이제 장현 씨가 수락했는데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나에게는 석연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가? 나는 메시지 보내면 다 수락하는데. 그런 거야? 나는 뭐 몇 개 안 와서 수락을 그냥 하는 건가? 나도 왠지 장현 씨한테 약간 혼나는 느낌이다. 지금 윤진 씨가 정말 많은 DM이 오고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DM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마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내가 수락을 눌렀겠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지금도 모르겠어 사실. 근데 장현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지를 준다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DM 수락한 거 정도로 뭐 여지를 준다고 생각하나? 아니 이미 보낼 때 호감 있어서 보내는 거니까 수락하면 여지를 준다고? 근데 장현 씨한테도 DM 되게 많이 왔을 텐데 그거 다 수락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실은 이제 장현 씨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장현 씨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윤진 씨가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여보. 근데 장현 씨가 사업하고 별개로 윤진 씨가 여보는 회사원이잖아. 그걸 이해 못 해줘? 근데 장현 씨가 윤진 씨 사업을 하고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윤진 씨가 누군가가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장현 씨가 그런 식의 고객은 유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건 말이 안 돼. 그런 식의 고객이라는 게 뭐예요? 장현 씨 생각으로는 추파를 던지면서 이성적 유혹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유치하지 말아라. 이 말을 생각하면서 말을 했을 텐데 이 윤진 씨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고객이라는 거는 인스타로 나에게 DM을 보내는 고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추파를 던질 목적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나의 뭐 아까 장현 씨 표현대로 뭐 엉덩이를 보는 그런 늑대들일지 내 몸매를 품평하는 늑대들일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어떤 나에게 그 협찬을 제안하는 그런 걸지 모르잖아요. DM이 올 때는 모르잖아. 그걸 수락을 눌러야지. 근데 그런 식의 고객은 유치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럼 DM은 일단 받고 확인해야겠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런 식의 고객은 유치하지 않는 게 맞다. 네 말이 맞다고 해도 그러면 DM을 받아서 확인해야겠네? 가 되잖아요. 장현 씨가 내가 여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남성 고객을 유치하고 그렇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성적 매력을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거는 굉장히 평범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지. 연애 감정까지는 안 가도 뭐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의 물건을 더 살 수 있죠. 나도 예전에 그 건대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수업 중에 하나를 축제 때 제가 이제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 축제 때 학생들한테 돈을 벌어보라고 했어요. 그 조별로 10명씩 쪼개가지고 그때 이것도 몇 년간 이 수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통틀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조가 있었어. 그 조의 아이템은 닭꼬치였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었지. 닭꼬치가 어떻게 돈을 제일 많이 벌어? 보통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주점인데 밤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애들. 근데 그 닭꼬치를 파는 조에 그냥 미인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그걸 분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이걸 물론 서비스 퀄리티에서는 이거를 서브퀄이라고 서비스 퀄리티를 나누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유형성이에요. 유형성은 어쨌건 거기에 있는 점원의 외모도 들어가요. 거기에 뭐 매장의 어떤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서비스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지. 그렇다고 그게 연애 감정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뭐 와서 물건을 사는 것까지 그래 그것까지도 있다고 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애 감정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연애로 발전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옳은 말처럼 들리는데 사업을 하는 윤진 씨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당신은 회사원이잖아.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야가 나는 잘났어. 너는 못났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윤진 씨 말은. 회사원은 이게 시키는 것에 의해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이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윤진 씨는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해.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이해해줘. 였을 거예요. 윤진 씨의 말은. 여기서 너는 회사원이니까 몰라. 이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현 씨는 일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프로페셔널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프로일 때 프로페셔널이라고 한 거는 어쨌건 자기를 브랜드화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나의 어떤 성적인 매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근데 내가 너무 성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면 제가 그 플러팅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단기적 관계로 상대가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걸 강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나의 브랜딩을 어떻게 무기화시킬 거냐. 이거는 과목으로도 있어. 그래서 장현 씨가 이게 우리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건데 답답하다고. 근데 이 장현 씨가 말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장현 씨의 두려움이에요. 장현 씨의 상처고. 표면적인 문제, SNS나 이런 문제는 윤진 씨가 다 오픈했잖아요. 자기가 사업적으로 인스타를 내릴 수는 없어. 그걸 통해서 어쨌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멋진 모습을 유지해야 돼. 왜냐면 내가 누군가의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멘토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윤진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하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장현 씨가 되게 말은 그럴듯하고 있지만 지금 사업의 속성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나 윤진 씨의 사업의 속성을 모르고 있거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윤진 씨가 무슨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에서 지금 장현 씨처럼 그런 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윤진 씨 입장에서 답답하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현 씨는 옳았구나 잡았다지. 그렇게 답답하다 하고 발 구르고 한숨 쉬는 거 벌써 그걸 또 지적하게 되죠. 근데 윤진 씨는 입장 차이인 거예요. 입장 차. 근데 장현 씨는 어느 누군가가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숨 팍팍 쉬고 그리고 눈 마주치지 않고 이제 벌써 이걸로 지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진 씨는 한숨도 못 쉬어? 답답하다고도 말 못해? 그럼 입 닫고 살아야 돼? 실은 그렇게 흘러가요. 이 관계가 이제 지속되면. 이게 거스를까봐 걱정하게 된다고. 근데 또 장현 씨가 바라는 모습, 이상적으로 바라는 배우자의 모습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윤진 씨가 왜 항상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맨날 당신 말이 맞다고 하잖아. 나는 내 입장도 얘기 못해? 장현 씨가 그 말을 또 막죠.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 이러면서 나는 다 맞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대를 가르칠 생각이 없어. 근데 윤진 씨가 그렇게 항상 느껴진다고. 근데 여기서는 윤진 씨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현 씨는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 상처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뿐이야. 저 상처의 토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내가 어떤 문제 해결책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어떤 나의 다른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나를 지적하겠지.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반격을 받을 거라는 거지. 내가 애초에 이 사람의 상처가 난 데 있어서 내가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격을 충분히 다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밟고 나서 관계가 잘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안 돼. 이 사람 마음속에 어린이가 또 상처받아서 울고 있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인 사이에 오래 산 부부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장현 씨는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건 주관적인 거다. 근데 윤진 씨는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져, 그럴 때마다. 근데 아까 이건 장현 씨 말대로 뭔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위로해달라는 신호잖아요.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니 그런 위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장현 씨 말대로라면. 그리고 어쨌건 내가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아까 장현 씨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 기분은 내 느낌이잖아요. 내 느낌이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네가 풀어줘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윤진 씨는 내가 무시한다고 느껴져. 내 기분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네가 풀어줘. 심지어 여기서는 너의 어떤 행동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현 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진정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건 아니야.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장현 씨가 먼저 했는데 아까 잘못해놓고 사과를 안 했다. 사과를 하루 있다 했다. 그러면서 그 잘못했음에 대한 언급은 실은 장현 씨가 계속했고 그러니까 윤진 씨가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장현 씨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한 발 지금 자기 주장이 좀 억지스러운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는 중요하지 않다가 또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현 씨는 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돌아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다라고 딱 프레임이 이미 정해졌어. 상대도 그거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장현 씨의 이 태도가 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난 하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수 하려는 사람이고, 너는 잘못했는데도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네 주장만 하고 한숨을 쉬는 사람이다로 지금 프레임을 가져가니까 이게 뭐 풀리겠나요? 그래서 이걸 골마 터질 때 하면 안 되잖아라고 이제 장현 씨가 얘기를 하려는데, 윤진 씨가 이제 근데 해결을 하려면 이러면서 그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현 씨가 바로 또 말을 막죠. 말 좀 할게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제3자 입장이니까 장현 씨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했는데 좀 듣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윤진 씨도 하려는 말을 머릿속에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쥐고 있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상대가 말을 쭉 길게 하면 놓쳐버려. 내가 했던 생각을 놓치고 그 사람이 나중에 했던 말에 또 반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의 앞뒤의 모순을 그 자리에서 깨지 못해.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서 윤진 씨가 결국 장현 씨와 이별을 택한 걸 거예요. 그래서 장현 씨는 시간을 두고 만나면 만날수록 장현 씨 입장에서는 불리해.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고 장현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목이 있고 현명한 사람과 만나려면 힘들어지지. 차라리 그냥 속내를 다 드러내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그러면서도 현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장현 씨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원하는 사람과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왠지 너무 갭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좀 할게 이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연인 간의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윤진 씨가 윤진 씨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요. 아니 왜?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 해결에서 윤진 씨가 답답해하고 뭐 그런 거는 해도 윤진 씨는 자기 방법 고수 안 했어요. 인스타 비밀 깐다는 걸로 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만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한다고 방법을 바꿨어. 최소한 이 문제는 인스타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근데 지금 장현 씨는 자기 방법을 뭘 바꿨는데? 뭘 맞춰줬어?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는 그걸 고수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지. 문제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그 본질이지. 왜 문제가 일어났나. 그 다음에는 그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지. 문제 해결하는 태도는 여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지. 이것들 본질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태도만 유지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윤지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뭔가 이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에서 얘기해요. 나는 자기를 뭐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윤희 씨가 얘기했잖아요. 비밀번호 깠잖아. 거기서 끝난 건데 왜 뭘 더 이상 해결하라고. 뭘 더 이상 하라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도 그 이사 가서 진짜로 살림 합쳐서 정말로 한 집에서 사는 그런 부부 같은 사이가 되면 그때 안 찍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했어 심지어. 그럼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양보를 할 수 있을까 윤진 씨가. 뭘 더 하지? 인스타 지워? 그건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만큼의 가치를 장현 씨가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그럼 장현 씨가 내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가 아니라 자기 기분이 문제예요. 윤진 씨가 이제 미안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간 윤진 씨는 이제 식탁에 나가서 혼자 앉아있고 장현 씨도 이렇게 혼자 앉아있다가 식탁으로 따라 나가죠. 따라 나온 장현 씨를 보고 했던 얘기 자꾸 반복되잖아 라고 윤진 씨가 말합니다. 장현 씨가 윤진아 왜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니 본인이 반복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본인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상처를 준 가해자가 윤진 씨가 아닌데. 근데 윤진 씨가 말이 계속 길어지잖아. 근데 장윤 씨가 미안하다 말이 길어서. 그런데 알아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듣기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본인이.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아이로서의 장윤 씨의 마음이야. 대등한 어른 간의 대화는 아니야. 문제 해결을 위하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실은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또 사과하지 않았던 것을 끌어집어내면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윤지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내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제시했는데 근데 지금 장현 씨는 상대는 듣기 귀찮아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장현 씨가 가진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이 장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전진 씨는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잖아. 이제 장현 씨는 본인이 알았다고 얘기하는 걸로 안 느껴져요. 근데 아까 이건 장현 씨 말대로 또 반박이 가능하죠. 그건 네 느낌이잖아요. 라고 반박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장현 씨는 조금 머리 식히고 밥 먹고 바람 좀 쐬자. 그래서 윤진 씨가 내가 앞으로 싸웠을 때 대처법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계속 하잖아. 내가 지금 4번째. 내가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래 한 번 더 내가 지켜볼게. 서로 노력하자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좀 시간을 줘야지. 지금 뭐 만난 지 몇 달 안 되고 어쨌건 이런 트러블도
생길지도 모르는 게 생겼고, 뭐 맞춰가는 시점이 필요하죠. 이게 뭐 지금 20대 연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전에 있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친다고 그러니까. 근데 장현 씨는 또 물었죠. 지친다는 얘기. 윤진이가 나한테 지친다, 지겹다, 집착이 심하네. 이 얘기가 나한테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장현 씨는 상대가 잘못한 걸 물어야 돼. 윤진 씨가 그래 잘못했다라고 얘기 안 했고 안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장현 씨는 못 넘어가요. 왜? 이게 애초에 상대가 잘못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문제 어떤 SNS에 관한 문제 해결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장현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라고요. 왜냐면 원래 그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도망가 버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야. 장현 씨가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윤희 씨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그래서 장현 씨는 그걸 하루가 지나서 얘기하지 않았냐. 윤희 씨는 내가 하루가 필요하다.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하냐. 장현 씨는 또 자기가 좀 불리하면 자꾸 또 프레임을 바꾸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손 이리 줘봐 하면서 손을 잡는데 윤진 씨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하죠. 지금 내가 기분이나 이런 걸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잘못했다는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내 말이 들리지 않고 어떤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 현상인데 이 사람은 손을 잡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실은 이게 풀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장현 씨는 이런 태도에서 차분한 나의 태도로 실은 내가 굉장히 문제 해결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사진적으로 해석하는 거. 어떤 사진 한 장이 아름다우면 이건 아름다운 거야. 클라이막스가 아름다우면 이건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삶은. 윤진 씨는 내가 잘못한 거 바로 사과하겠다니까? 장현 씨는 그러니까 자꾸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정신 좀 차려. 라고 말은 하는데, 윤진 씨가 뭐 지금 정신을 잃은 건 아닌데. 윤진 씨도 풀자고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 막 마음이 힘든 게 풀리지가 않고 있는 거죠. 장현 씨가 바뀌어야 해. 라고. 근데 이런 것도 상대한테 바뀌어야 해 라고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윤진 씨는 뭔가 바로 풀지 못하는 내가 잘못이고 바로 풀려고 시도하는 이 사람이 되게 옳은 것이다 라고 이런 순간엔 착각할 수 있는데 왜 바뀌어야 돼? 그거는 장현 씨가 과거에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사진을 이루지 못했던 상대가 떠나갔던 그 일이 내가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해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태도에만 자꾸 집착을 하고 있으니 이게 오히려 더 상대 입장에서는 질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장현 씨는 이제 이런 태도를 또 풀어라. 근데 윤진 씨는 근데 왜 자꾸 가르치려 하느냐. 장현 씨는 내가 입장 바꿔서 내가 윤진이었으면 뭐 이렇게 했겠어 라고 하면서 뭘 하지만 윤진 씨는 그건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다. 뭐가 옳은지 정답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장현 씨가 바라는 건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힘든 것도 많았겠구나. 이제 그 말을 바랬던 거죠, 장현 씨는. 근데 윤진 씨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침에. 이미 했어. 근데 진짜 왜 그러냐면서 화를 내죠. 그러니까 장현 씨는 실은 그렇게 말하길 바란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기 상처가 위로는 되지. 그렇다고 치료가 되나? 안 돼. 그래서 실은 장현 씨는 그 말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일어나 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피하죠. 그러니까 지금 장현 씨는 또 혼자 또 자리에 잠깐 앉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윤진 씨는 이제 돌아가서 다시 침대로 들어가서 누워버리죠. 자, 그래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뒤로 이제 윤진 씨가 또 집을 나가는 데까지의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나까지 마음이 무거워지잖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